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전부터 백일기도 모의고사를 시작했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불안합니다. 성적 입력 후에 나오는 평균 점수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점수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읽지도 않고 거의 찍었나 싶을 정도로 점수가 바닥인데 이걸 계속 푸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출로 돌아가서 복습을 할까요? 자, 여기서 계속 푸는 게 맞나요? 에서 얘만 하시면 안 되죠. 모고를 줄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백일기도 이 뭐 성적들에서 평균이 안 됐을 때 뭐 평균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을 입력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열심히 입력을 해. 그리고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입력을 잘 안 해. 귀찮거든. 그리고 또 싫으니까 그 점수를 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보면은 백일기도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입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 생각에는 그 수험생들 평균으로 보자면 지금 성적 분석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균이 조금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평균이 안 된다고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거죠. 그 평균을 보지 말고 오히려 10%, 30% 봐봐. 10%랑 30% 점수는 인원을 많이 모아도 변하지 않거든, 거의. 거의 많이 변동이 없어요. 2,000명이 넣고 있든 5,000명이 넣고 있든 10%, 30% 쪽은 별로 안 변해. 근데 평균은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래서 1,000명이 넣었을 때는 평균 값이 되게 높아요. 근데 5,000명이 넣잖아요? 그럼 평균이 내려가. 근데 10%? 상위 10% 애들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1,000명일 때 상위 10%나 5,000명일 때 상위 10%나 점수 차이가 없지. 그 다음에 30%도 그래요, 거의. 상위 30%가 이게 1,000명 집계든 5,000명 집계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수는 상위 30% 정도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목표는 그렇게 잡되 지금 평균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면 그럴 땐 그래서 백일기도 점수가 막 70이 안 돼. 죄송해요. 제가 휴대폰을 음속을 하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주당 매일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지 말고 주 3회 정도로 줄여. 어떨 때? 사실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70이 안 나온다. 예, 그러면 70이 안 나오면 주에 3회 정도로 줄이시고 격일로 하세요.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뭐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대신 모고를 줄이되 다른 공부를 넣어야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출로 돌아가서 복습을 할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풀었던 문제를 그냥 눈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뇌가 그냥 쉬어. 그래서 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 위주로 정답과 오답 해설을 쓰세요. 자, 그래서 복습이라는 건 이전 커리에서 틀린 문제, 그래 헷갈린 문제, 그리고 오래 걸린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골랐던 오답, 그 오답에 대한 자가반박, 오답에 대한 자가반박, 내가 왜 그거를 골랐었나, 하지만 그 생각이 왜 틀렸냐, 이거를 자가반박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해선 정답이 왜 정답인지, 왜 정답이냐, 요거 적어봐.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또렷이 아는 것 같죠? 착각이에요. 말로 할 수 없거나 적을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직관이라는 건데 직관은 시험장에 없어요. 긴장하면 직관이 아예 동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뭐 할 수 없으면 적어볼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걸 적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녹음이라도 해봐. 남한테 설명하듯이. 근데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면 그거 모르는 거야. 요거를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린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한 번의 정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문에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문을 2번 안 보고 풀 수 있느냐의 코스를 한번 정돈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전 커리에 대한 복습이라면 이것만 해서도 안 돼. 자, 뭘 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 수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다가 더 나아진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더 나아진 나를 적용해 봐야 돼. 그래서 모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고를 줄이고 이전 커리 복습과 신규 문제는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 유형별 교재들이 있어요.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유형별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독해 알고리즘이나 기출 알고리즘처럼 유형별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유형별 교재에서
유형별 교재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규 문제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약점으로 나오는 거 여기 모의고사 풀면서 약점으로 나오는 유형들을 파야 돼요. 예. 순서대로 풀어도 좋겠지만 그 과정을 이미 거쳤다면 그렇다면 약점 유형을 소트해서 풀어봐야죠. 예,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는 거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근데 그거 귀찮아 하잖아? 아니, 문제를 100문제 푸는 건 안 귀찮대. 근데 20문제를 해설을 써보는 건 귀찮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안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때려 푼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답 해설과 오답 해설을 소량이라도 내가 헷갈린 문제는 꼭 적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푼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확실치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 선지 두 개 중에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답을 찍는데 그런 문제는 항상 찍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해드릴게요. 저런 경우에 마지막에 답을 찍고 맞았어도 맞은 문제가 아니에요. 망설였다? 그러면 틀린 문제로 분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망설일 때 하나를 고를 때 찍으시면 안 되고요. 명확한 이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그래도 이 두 개가 되게 답일 것 같지만 이 중에 얘가 이보다 나으니까를 한번 설명하고 찍으세요. 자, 1번, 3번 다 답 같은데 그럴 때 1번 보고 3번 보고 1번 보고 3번 보고 1번 보고 3번 보면 점점 비슷해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지가 두 개가 남았다는 건 이미 지문에서 정답 조건을 놓친 거야. 정답 기준을 놓쳤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선지에서 두 개가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이럴 땐 선지끼리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되돌아가야 돼. 그럼 시간이 지체되겠지. 그래서 전 얘기하죠. 모의고사 풀 때 얼마나 걸리나 처음에 시간을 재면서 풀잖아요. 그땐 두 개 가지고 망설이고 지문 다시 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별표 치고 넘어가서 20번까지 간 다음에 초과 시간을 배분해서 걔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틀렸다니까. 어차피 틀린 문제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쓰면 안 돼, 중간 과정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쭉쭉 선지가 있잖아. 그럼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데 1번 답 아니야. 3번도 아니야. 아, 근데 둘 중에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을 쳐야 돼, 여기다가. 크게.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야 돼. 그런 다음에 나중에 20번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보고 시간이 남았다? 그럴 때 별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얘를 지금 이 상황에 얘를 결정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맞았든 틀렸든 이 문제는 리뷰 대상이에요. 뭐 해야 돼? 왜 2번이 답이고 왜 4번은 열등한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추론 확인 문제에서 특히나 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추론 확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건 본인이 문장에 대한 예민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장 이해력에서 특히 문장 이해력에서 이해의 밀도가 떨어져. 밀도. 이 얘기는 억지로 빨리 읽고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원래 속도보다 억지로 빨리 읽고 있을 때 문장을 똑바로 읽지 않고 문장에 있는 명사들만 뜯어서 재조립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확인 추론을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빨리 읽고 있다. 그럼 억지로 빨리 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선생님 막 시간 지체하면서 일부러 느리게 풀어. 아니, 왜 중간이 없어? 억지로 빨리 풀어서도 안 되지만 일부러 느리게 푸는 것도 아니죠. 언제나 내가 정확하게 읽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해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읽으면서요. 정확하게 읽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 제가 그것 때문에 자기 검열을 위해서 펜터치 하라는 건데 펜터치가 똑바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해. 모의고사 꼭 모의고사 저 선생님 패스 있는데도요. 그냥 모고 풀고 틀린 문제만 발췌해서 수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다고. 자기가 맞은 문제는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으로 맞았는지 검토를 안 해. 그거를 그 과정을 저랑 매칭을 해봐야 맞은 문제 맞아도 그래야 지문 레벨이 높아졌을 때 헷갈릴 때도 펜터치 깔끔하게 저랑 똑같이 해서 정답이 딱 하나가 보이는 거거든요.
정답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랑 펜터치가 같을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네. 자, 오늘 제가 사전 질문 2개를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2개 이제 제출하셨던 분들 제가 100일기도 승 모의고사 보내드릴 거니까 다음 카페 와서 저였어요 하고 실명, 전화번호, 주소를 댓글로 비댓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분이었어요. 자, 그럼 실시간 채팅창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지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문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들 지문으로 안 돌아가고 선지만 계속 번갈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선지를 보고 2개가 남았다는 건 그 선지들만 들여다봐선 절대 결정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지문에서 놓친 거야, 항상. 자, 그 다음. 오늘 강의를 무릎 꿇고 들어야 돼. 아니. 여러분 제가 말투가 단호해서 그렇지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귀찮아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애매하게 내가 맞았지만 맞았다라는 거 확신이 없는 문제 그런 거 틀린 문제랑 똑같이 취급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해설지를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천재 푸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코너로는 이렇게 가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대립 부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화 약화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구정 특강으로 그러니까 명절 특강으로 강화 약화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설 특강으로 강화 약화를 하고요. 오늘은 가불병 의견 대립에 대해서 정리할 때 나는 왜 항상 헷갈리는가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회 13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험지 준비하실 시간 드릴게요. 5회 13번 문제. 물론 시험지 없는 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맞아. 오늘 가불병 꺼져. 가불병 시끄러워. 이게 주자잖아요. 그죠? 주제. 이게 꼭 가불병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토론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청 측, 주민 측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준비하셨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음 가불병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선지를 막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무조건 가불병정의 의견의 요약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갑이 한 모든 말을 똑같이 여기고 을이 한 모든 말을 똑같이 여기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갑의 의견을 줄여볼게요. 인간이나 동물은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이 뭔 것 같아요? 인간이나 동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 1, 주장 1.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2, 주장이 2개예요. 2가지를 얘기를 한 거야. 이 2개를 잡았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나는 인공지능 로봇도 같은 방식으로 그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그 같은 방식이 뭔데?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지위를 가렸지? 그러면 의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의식이 있으니까 도덕적이라며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라는 건 의식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연결을 해두는 거죠. 자, 그것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놓고 그리고 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을 갖는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진짜 결론. 자, 여기서 주장은 여러 개야. 자, 인간이나 동물이 의식이 있다. 이것도 주장이고. 인간이나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있다. 이것도 주장이야. 근데 결론은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의견 중에 결론은 없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도출을 해보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도출. 도출을 하면 자,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 있다며. 그럼 요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거를 하고 가야 돼. 근데 그냥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래. 인간 동물 의식, 인간 동물 도덕 지위,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의식 끝 하고 넘어가. 여러분 뭘 도출 안 하고 가버려? 결론 도출을 안 하고 가버려. 그럼 이미 이 문제
어두운 그림자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 이미 갑의 주장이 결론이 뭔지 모르고 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을,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응, 이러지 말고 갑의 주장이 뭐였어?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있느냐를 가지고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거에 나도 찬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동의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여러분, 얘는 전제추론. 그럼 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걸까? 없다고 보는 걸까? 없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 없으니까 도덕적 지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봇은 기계가 아니므로 의식이 없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을은 갑과 어떤 부분만 겹치고요? 이 의식으로 판단하자는 것만 겹치고 결론은 달라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은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어때? 도덕적 지위도 없다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을 볼게요. 자,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는지의 여부가 그것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요. 갑이랑 을은 둘은 그래도 기준은 같아. 의식으로 보자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병은 다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의식 말고 다른 기준을 얘기할 거래. 그러면서 여기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대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도구냐 본질이냐에 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병은 기준이 뭐였냐면 도구니까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기준으로 을과 어떤 점은 또 같아요? 얘네들이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하는 면은 같죠. 그래서 갑을이 같은 건 아니었잖아. 얘 도덕적 지위 없다고 보고 얘는 있다고 보고 얘도 없다고 보는 거니까 도덕적 지위가 있어 없어 인공지능 그랬을 때 을과 병은 대립하지 않아요. 기준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정으로 가볼게요. 자, 정을 보면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자, 우리가 그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그러면 얘랑도 다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은 갑을과도 다르고 병과도 달라요. 그래서 정은 뭐라고 생각한다?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로봇이 의식을 가지고 있든 말든 간에 관계가 있다면 도덕적 지위를 주는 게 맞다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맺고 있다면 이게 if야. 그죠? if야.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정 같은 경우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없다고 말한 적도 없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더라고. 가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칠판에. 그죠? 근데 그럼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 때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시험장에서도 이거를 옆에다가 수영도를 그릴까요? 이들의 입장 차이를 요약해서 적어야 할까요? 아니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펜터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해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보죠. 을과 정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러면 그럴 때 펜터치를 해놨으면 확인이 빨라요. 자, 을은 뭐래요? 의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은요? 정은 뭐라고 했냐면 if였어. 그쵸? 자, 그래서 로봇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지고 있든 말든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든 말든 이게 기준은 뭐다? 관계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나 없나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더라도 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앞에 있는 애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은 밝힌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정이 알 수 없기 때문에 1번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병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어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대. 여러분 병이 지금 기준이 뭐예요? 의식이 기준이에요? 도구다 아니다가 기준이에요? 도구다 아니다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아예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있어도 도덕적 지위를 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병은 왜? 도구적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럼 2번 답하고 끝하고 3, 4번은 사실 입증하려고 들지 않는 게 맞아요. 시험장에선. 2번이 너무나 명확히 답이거든. 그러면 3, 4번에 검산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와, 이게 생각보다 천천히 풀면 어렵지 않지만 시험장에서 보시면 정신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복잡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요약을 잘해야 되고 펜터치를 꼭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회 18번으로 가볼게요. 15회 18번. 자, 15회 18번에 자, 가불병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요약을 해야겠죠? 감 요약 어떻게 했나 봐봐. 한국의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게 주장이 아니야. 의사소통 문제를 얘네가 겪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만이 아니라 전교생의 학업 수행 능력 저하로 나타나. 왜? 얘네들을 챙겨야 되니까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얘네들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챙겨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몇 가지 기초 과목은 외국어로 가르쳐야 된대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걔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 되지. 왜 결론이 이렇게 나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게 자의적 사고의 개입이야. 그냥 갑은 그렇게 생각해. 불편하니까 오히려 전교생이 외국어를 다 잘하게 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의 주장은 이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몇 가지 기초 과목은 외국어로 가르치자. 이게 갑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을 볼게요. 자, 을이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갑이랑 을이랑 똑같나? 하지 마. 이런 어떤 부분에 동의한다고 해서 똑같을지 아닐지 몰라. 믿지 말아요. 끝까지 읽어요. 자, 그들이 한국에 잘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한국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오히려 한국어 교육을 추가 지원해야지 저런 식으로 전교생이 외국어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해 라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 갑은 전교생이 외국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야. 을은 저 다문화 과정 애들이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은 대립하는 거죠. 둘은 대립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일부 인정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을 볼게요. 아이들은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적응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두어도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누구 의견? 을의 의견은 이게 그들을 한국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 될 거다. 그럼 이거 을의 의견에 찬성? 을의 의견에 찬성. 또한 몇 가지 기초 과목을 외국어로 가르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롭다고 본다. 그럼 이거는 갑의 의견에도 찬성. 그러니까 병은 을의 의견에도 찬성하고 갑의 의견에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수렴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보시면 갑과 을은 대립하지만 병은 누구와도 대립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갑을병 펜터치 후에 어느 순간 멍해져서 내가 지문을 읽었나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갑 옆에 왜, 을 옆에 한, 병 옆에 왜 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적는 거요? 요약해서 적는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실 시간 지체를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하시느라 시간 지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 지문에 갑을 2명이거나 갑을병 3명이면 괜찮은데 갑을병 전까지 가거나 그리고 아까 전처럼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못 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식화 그리시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수능 때도 고2 애들까지는 읽을 수 있는 지문 레벨을 올려주기 위해서 난도 높은 지문에 대해 구조도를 그리는 걸 시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고3 애들한테 구조도 그리는 걸 시키면 안 돼. 좀 늦었어.
예, 그래서 저는 고3 애들한테 구조도 그릴 시간에 사실 빠르게 지문위에다가 펜터치를 하고 그리고 헷갈린 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 정답, 오답, 해설지 쓰는 걸 더 시켰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연령에 맞고 학년에 맞는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여러분들은 곧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수용도나 구조도를 그려보는 훈련은 하려고 하시면 여름에 때 써야 돼요. 예, 여름까지만. 근데 겨울에 구조도를 그리고 계시는 건 사실은 좀 실효성이 없는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한 문제만 더 볼게요. 16회 16번. 자, 그러면 요거까지 보고 이제 시험지 프로파일링 넘어갈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갑을병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 자, 그럼 여기서 갑이 말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무설탕 감미료 섭취를 자제할 걸 권고했대요. 근데 이건 갑의 주장은 아니거든. 그냥 자료야. 그럼 이게 근거일 거란 말이죠. 그럼 갑이 뭘 주장하느냐를 더 봐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무설탕 감미료를 첨가한 식품과 음료의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인 거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여기서 권고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서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죠? 규제를 두는 건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병이 뭐라고 했나 볼까요? 자, 이게 무설탕 감미료를 안정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섣부른 면이 있다. 그러니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규제의 필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쪽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 근데 선생님 병이 너무 애매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안정성을 인정하기에 섣부르다며. 그죠? 그러니까 어땠어? 규제 필요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을보다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갑을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치? 여기서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한다. 여기서 그러면 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아니지. 을이 뭐라 그랬어? 규제 부당하댔잖아. 그쵸?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고 했으니 을과 대립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랑 오히려 가깝다고. 을이 아니라 갑이랑 가깝다고. 자, 그리고 갑이랑 대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제가 요거를 아까 을이라고 말했나 봐요. 갑이랑 비슷하지. 을은 규제를 두는 게 부당하다고 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시간. 지금 보니까 실시간 참여자가 프로파일링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문제 푸니까 이따 와야겠다. 그리고 좀 나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조기의 시험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여러분 60점대 시험지를 볼게요. 16회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16회를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이게 스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국조기 상담소는 유튜브에서 계속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듣지 말고 16회를 풀어보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스포니까.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실시간 상담 좀 볼까? 선생님, 독해 훈련 되려면 최소 45분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뭐 아침에 뭐 세 지문? 이런 얘기 하던데 아침에 세 문제 푸는데 그러면 10분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예 안 할래. 난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할래. 에 비해서야 낫겠지만 뇌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셔야 될 시험지가 110분이고요. 110분. 그 다음에 국어만 25분 이상 써야 될 건데 근데 하루에 10분 트레이닝 한 게 큰 의미가 있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고 자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해 훈련이 되려면 최소 45분 이상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모의고사 푸는 시간과 오답하는 시간이 포함이 되나요? 여기서 모의고사를 푸는데 25분 쓰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 수업을 듣는다 보다는 저는 25분을 썼어. 근데 다 못 푼 문제, 헷갈린 문제에 대해서 2차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점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가반박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읽고 하는 게 45분이 넘죠. 수업 안 듣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독해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강의를 듣는 거? 강의 포함해서 45분은 적죠. 하루에 제가 국어를 45분 한데 강의를 포함해서 그러면 뭐 그거는 하루에 본인이 스스로 풀고 생각한 시간은 30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 너무 조금이야. 그건 원래 1, 2등급이야. 그래서 그냥 진짜 관리만 하면 돼. 그럼 내 인정. 근데 국어 등급 자체가 원래 3등급, 4등급 이랬으면서 그렇게 관리만 하면 되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렇게 찔끔찔끔 공부해서는 실력 올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두셨냐면 자, 여기서 뭐라고 써뒀냐. 12분이 초과되었다. 6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6문제를 시간 내에 못 풀었기 때문에 6문제를 추가로 푸는데 12분이 걸렸다 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6문제를 그냥 평균적으로 2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만약에 서두르지 않고 푼다면 만약에 다른 문제들도 만약에 2분씩 쓴다면 40분이나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14문제는 25분 안에 풀긴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6문제가 자기의 약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어넘으면서 별표를 치면서 넘어가면서 6문제를 못 풀었고 그래서 11분이 초과되었다이냐.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봤거든요. 근데 시험지를 봤는데 별표가 없어. 그래서 쭉 넘겨봤어.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이따 풀어야지 하면서 넘어가고 풀었다? 아니 그게 아닌 거야. 별이 없어. 그러니 결국에 못 풀었다는 건 그냥 내 생각엔 이건 것 같아. 자, 시간 내에 못 풀었다라는 문제를 여기 보면 또 19번은 풀었어. 근데 또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 풀었다가 혹시 이렇게 문제 옆에 세모를 친 거를 얘기하는 건가? 시간 내에 못 푼 거. 그럼 시간 내에 못 푼 걸. 그럼 문제 옆에 세모를 친 걸 찾아볼게. 아까 20번 하나. 요거 물음표. 15번. 그러니까 별표를 쳤다, 세모를 쳤다, 뭐. 그 다음. 여기도 물음표가 있네. 셋. 여기도 별이 있어. 근데 별이 있지만 이거는 선지에 있는 것 같다. 이건 선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뺄게요. 일단 봐봐요. 시험지 흔적을 봐도 그럼 시험 시간 내 못 풀었다는 6개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것 자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만약에 깔끔하게 1번부터 14번까지 풀고 그냥 6개를 못 풀었다. 그럼 뒤를 못 풀었다잖아. 그럼 뒤가 다 틀렸었어야 되잖아.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6개를 띄엄띄엄 풀었다잖아요. 그러면 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모나 아니면 물음표나 6개가 없어. 어떤 건 물음표고 어떤 건 세모고 뭐 그리고 그것도 내가 지금 찾은 게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풀 때 6문제를 못 풀었다를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그럼 내가 시간 내 소화 못한 문제가 뭔지는 알 수가 있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오늘 본인 시험지를 보고 있는 거 오늘 참여했을 것 같은데? 혹시 오셨으면 여기서 못 푼 문제 6개가 뭔지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 그럼 리뷰할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모의고사 풀 때 그냥 앞에서부터 쭉 풀고 종이 울려가지고 14번까지 풀었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1번부터 20번까지 중간에 오래 걸릴 것 같거나 어려운 문제는 별표 치면서 20번까지 가야 된댔죠? 그 다음에 별표 문제를 추가적으로 푼 초과 시간을 적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별이 어디 있냐고! 별 왜 안 치냐고! 그쵸? 이거부터 지금 잘못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라고 말을 못하겠네. 근데 이렇게 매맞으려고 제물로 올린 거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꼭 개선하셔서 꼭 100점 맞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60점인데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왜 못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2번째. 자, 지금 후루룩 보기만 해도요. 펜터치가요. 다 돼 있어요. 이거는 펜터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읽고 있을 때는 펜을 다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정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 가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4번 같은 경우는 요약적 독해거든요. 4번은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장으로 발문이 이러면 펜터치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꼭 필요한 것만 치려고 하고 최소 체크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없는 부분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펜터치를. 보이시죠? 4번. 이러면
요약을 안 하신 거예요. 아예. 그리고 동그라미들을 볼까요? A, 뒤, 없는, 백두산, 송나라 이걸 모았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요약형의 지문을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걸 모으면 주제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흥이 날 때 친 거야. 아무 데나 친 거야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 처리를 아예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제출하신 분은 저랑 같이 독해커리를 타신 분은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들었다면 이 시험지가 나올 리가 없어요. 아마 모의고사부터 백일기도 시작했겠죠? 독해 알고리즘 코어만 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낙오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만 했어도 펜터치가 이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한테는 사실 뭐 상담하려고 그러면 닥치고 수업 들어라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제일 빠른 걸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지문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2번도 봐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비교대조형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선지가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야 돼. 근데 선지를 먼저 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선지를 미리 보고 기억이고 니은이네. 그러면 이거는 선지를 먼저 요약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요렇게라도 오면 와야지 선지를. 그런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서 기억에 대해서 보고 니은에 대해서 보면서 뭐 했어야 되냐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차별적 체크를 해서 이해를 했었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펜터치를 한 부분이 그죠? 자, 이게 지금 긍정 발문이니까 지문을 먼저 읽는 건 맞는데 내가 출제자면 선지로 낼 것 같다 라는 부분 위주로 펜터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다 돼 있죠. 펜터치가. 거의 다 돼 있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요거를 요렇게 해놓은 거 마디치게 해놓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식, 단어제임, 읽기 유창성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도 의문인식, 기억, 그 다음에 단어제임, 니은,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 이렇게. 근데 얘만 기호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읽을 때 둘째 문단 읽을 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 둘째 문단. 기억, 니은에 대한 선지가 나올 거니까. 그럼 얘를 굉장히 집중하면서 펜터치를 정갈하게 쳤어야 된다고. 의문인식은 하나의 음절은 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러면 관계가 어떠해요? 의문이 음절을 만들죠. 그러면서 음절이 의문에 따라 달리 발음이 된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화살표가 있는 걸 보니까 강의를 들었네. 그러니 지금 보니까요. 지금 모의고사 강의는 듣고 있는 것 같아. 독해 알고리즘은 수강을 안 했어. 모의고사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느꼈거든. 아니 왜 흐릿한 밑줄도 있고 진한 밑줄도 왜 있는 거지? 필기감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받았으니까. 근데 흐릿한 필감이 자기가 수업을 그러니까 듣기 전.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 때의 필감이 흐릿한 필감이고 지금 진하게 들어간 펜터치가 내가 수업하면서 올린 걸 올린 거야.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할게. 검정색 위에 왜 검정색으로 올려? 본인이 혼자 문제 풀 때 검정색으로 풀었으면 빨강으로 해야지. 내 수업 체크는. 이거 화살표 내가 그거 준 거잖아. 그러니까 빨강으로 올려야 내가 검정으로 문제 풀고 선생님이 푼 걸 올려서 이중으로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바로 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두면 그냥 자기가 잘못한 펜터치, 내 펜터치가 섞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펜터치 개 많아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아니 그럼 어떡해. 내 펜터치는 빨강으로 올려야지. 열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펜터치가. 아니 그러면 복습도 똑바로 안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부터 들어와서 모의고사 때부터 한 잔소리도 다 안 하고 있어. 별치라는 거 안 쳐. 빨간색으로 펜터치 올리라는 거 안 올려. 그 다음에 또 잔소리 좀 더 해볼게요. 1번 볼까요? 공문서 고쳐쓰기에서 번뇌가 있어. 자, 여기 보면 기억을 본 거야. 널리 보급. 그러면 이제
아는 애들은 넓을 보네, 중복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1번을 못 지웠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그쵸? 답이 아니다. 이거를 못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얘는 그래서 선지를 지우지도 않았고 선지를 이렇게 뒤에다 오를 하지도 않았어. 이거. 여러분. 자, 지금 내 수업 듣는 사람들 얘기해봐. 나 이거 하지 말랬지? 선지 뒤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거 하지 말랬지? 다른 데도 볼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랬지? 뒤에다 하지 말랬지? 잠깐만. 제 핸드폰 좀 죽여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니 내 핸드폰이 지금 내가 꺼야 되는데 끄지를 못하고 있어. 자, 왜 안 꺼지는 거지? 계속 눌렀는데. 자, 아니 봐봐. XO 이거 뒤에다 하지 말랬지? 아니 이 사람들이 내 뒤에다 하지 말랬지? 이거 왜 뒤에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 안 나요? 이건 여기다 하면 선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보고 앞에 원번호 적거나 아니면 마킹할 때 실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해야 돼. 여기다가. 그리고 얘가 답이다. 이렇게 답은 동그라미고 그죠? 얘는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답이다. 이렇게 가야 돼. 왜 뒤에다 해? 선지 길이 다 다른데. 알겠지? 이거를 다시 확인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시험 시간 내 쓸데없는 공정을 늘리고 있잖아. 그럼 얘를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나중에 답안 결정할 때. 선지 뒤에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저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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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실수를 안 해야 돼. 이해되지?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문제가 다 참거짓이 아니에요. 참거짓만으로 나뉘어지는 문제 유형이 아닌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펜터치를 한다는 건 참 거짓 이런 식으로만 답이 나오는 유형이어야 해요. 근데 추론은 알 수 없다도 많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참이다. 지문에서 참이 입증된다. 지문에서 참이 입증되진 않으나 참일 가능성이 있다. 지문에서 거짓임이 입증된다.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뭐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벨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답 기준이 참인 걸 고르라고 했을 땐 알 수 없단 다 지워야 되거든. 근데 알 수 없으면 세모를 쳐. 동그라미 세모 X 막 이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우리 정답의 기준은 객관식의 상상 완전한 참이 입증됐거나 완전한 거짓이 입증됐거나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답이 아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사실 제가 알려드리면 제 방식이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막 불안하다 뭐라고 하는데 지금 시험 몇 달 남았고요. 지금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긍정 발문, 부정 발문 실수하는 게 이런 습관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익숙해지면 제가 제일 안전합니다. 제 방식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실험 다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한두 번 했겠어. 내가 원투데이 했겠어. 수능 때부터 10년 동안 1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킨 거야.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봤을 때 저렇게 봤을 때 실수 비율이 몇백 명 가지고 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유형을 이 친구가 맞았거든. 맞았는데 펜터치의 아쉬우면 여기서 구조적인 펜터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마지막으로 따라서 귀납법, 귀납 것이다 이런 거 다 동그라미 쳐놓죠. 그러니 저랑 수업하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런 키워드는 동그라미지만 이런 구조적인 힌트는 마지막으로 니까 뭔가 열거되면 맨 뒤다. 따라서는 인과다. 이런 식으로 치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리고 블러블러라는 것이다는 재진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나중에 생각할 때 더 빨라요. 한 번 볼 때 구조적 펜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5, 6번 볼게요. 5, 6번 문제 이 친구 틀렸는데 틀리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1번을 보고 여기 뒤에 5도 X도 못했죠.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는 5X를 못 내린 거야. 그리고 2번에 대해서 5를 여기다 쳐. 3번에 대해서 5를 여기다 쳐. 그 다음에 4번을 봤어. 얘도 잘 모르겠는 거지. 그러면 1, 4번을 가지고 망설였겠지. 이때 자,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내가 이 둘을 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은가? 지문을 똑바로 안 봐서잖아. 그러면 그때 빨리 지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봐봐요.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거랑 4번 이론론은 작품 내부와 외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거야. 내가 이걸 놓쳤다 해봐. 그러면 올라갔을 때 그냥 걔가 펜터치 보여야 돼. 여기 봐봐요. 예술 작품의 목적은 처음에 작품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함인데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이론론이야. 그럼 다양한 해석법이 있죠.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다가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 이 친구는 이 서두를 대강 읽은 거야. 서두를. 이 부분을. 이론론이 나올 때부터 집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을 못 봤을 거야.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문을 읽을 때 도입부에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생각보다 도입부 관련 선지를 굉장히 많이 놓치죠. 자, 그 다음.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 집중을 해볼까요? 이것도 답을 결정하면서도 막 불안해가지고 물음표를 해놨더라고. 이렇게 하면 보이겠어? 나중에 마킹하기 직전에 다시 보고 싶으면 별을 막 애 머리통만하게 크게 쳐놔야지. 그치? 자, 그 다음 별 사용하세요. 9번. 아까 전에 이 친구가 배열은 맞았단 말이죠. 배열은 맞으면서 배치를 틀렸다. 그러면 이제 구조독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이 친구가 틀릴 때 어떤 과정으로 틀렸나 한번 볼게.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가라고 하고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단군 신화를 연구하거나 그 외에 고전 문학의 발굴과 가능에 큰 관심을 쏟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에 자 진하게 펜터치한 거는 내 수업 듣고 한 거잖아. 원래 펜터치 해놨던 거 봐. 그에 동그라미 치고 그냥 흐릿하게 막 단어 중간쯤에서 막 밑줄이 멈춰. 너무 성의가 없어. 그 흐릿하게 친 여러분들 펜터치 또렷하게 해. 볼펜으로 해. 연필 쓰지 마. 내가 여러분 왜 연필 써? 연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지우개 안 쓸 거잖아. 안 써야 해. 지우개 쓸 시간이 어딨어? 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파란 펜이나 검정 펜으로 해야죠. 진하게.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비교대조 하셔야죠. 그래야 늘지. 그지? 자, 그래서 보면 민족주의 사학은 정신사관에 기초를 두었다. 여기다가 왜 밑줄을 걷을까? 사실 여길 봤다면 뭘 찾아야 돼? 자, 여기 역사, 신화, 고전문학 관련된 거 나올 때까지 펜터치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치는 거야. 사실 저걸 미리 알고 들어갔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펜터치가 거의 없어요? 해도 그쵸?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 여기서 답안이 그냥 보이거든. 역사, 문학의 접점. 그쵸? 그래서 여기 답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 고전 문학이 나오는 부분을 단어로 찾게 되니까. 자, 그 다음. 와, 지금 10번, 11번의 펜터치가 본인 펜터치랑 제 펜터치랑 섞여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보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한 건 제 펜터치였고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자, 이 친구가 한 펜터치. 어렵다. 이런 거. 요런 것들은 사실은 동그라미 대상이 아니죠. 서술어잖아요. 그치?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게 그냥 자기가 강조점 주고 싶은 데다가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펜터치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봐봐요. 선지 읽을 때도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긴 선지는요. 끊는 게 더 중요해요. 끊는 게. 마디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디는 안 쳐. 근데 밑줄은 되게 많이 쳐. 양쪽 다 막. 그 쟁점을 부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르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OX 포인트를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디치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선지 분할이. 자, 그 다음에 지금 논리에 대해서도 보면 이렇게 기호식을 세워서 연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3단 논법을 못하는 상태야. 20번은 못 풀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기호화하는 것까진 배웠으나 이용해서 3단 논법 처리를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면 국조기 1, 2주를 들으세요. 20번 유형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조기 2주를 들었다면 20번을 틀릴 수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이 친구 가불병 주장.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가불병 주장을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볼게요. 지금 여기서 갑이랑 을이랑 대립되는 거는 찾았어. 근데 병을 잘못 봤겠지.
그래서 병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틀렸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대립한다는 건 알았으나 병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 못해서 틀렸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18번 봐봐. 이거 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선지에 대한 판단에 세모 치는 습관 버리세요. 판단이 안 되면 보류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자, 1번은 거짓인 걸 알았다. 근데 2번 모르겠다. 아무 체크하지 마. 세모도 하지 마. 세모라는 체크를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못한 거야. 넘어가.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아무 체크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번은 확실히 아니다. 그럼 얘 둘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그땐 지문을 다시 봐야 돼. 선지가 아니고. 그 지문을 다시 볼지 말지 판단할 때 시계를 한번 봐.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별을 치고 넘어가는 거고, 나 지금 다시 볼래 하면 이 지문으로 올라가서 떠나가는 배에 어쩌고저쩌고 이 선지와 관련된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처방전을 써드릴게요. 처방전. 내 생각에 그대는 수능 때 국어 등급이 4.5였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주된 등급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등급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4등급 뒤였다면, 특별한 트레이닝 과정 없이 모고를 푼다고 90을 넘진 않아. 여러분들이 너무 아무 대비 없이 모고만 해도 될 것 같다. 국어가 쉽대 막 이러니까 아무리 쉬워도 90은 아무나 받는 점수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등급 이하였다 그러면 유형별 훈련이 먼저예요. 유형별 훈련. 이게 선행되지 않고 모고를 100개 풀어도 소용이 없어. 200개를 풀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유형별 훈련은 제 교재로는 독해 알고리즘을 하셔야 되고, 독해 알고리즘 코어에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고 손을 대는 법을 배워요. 선지 처리하는 법도 배우고 답안 기준도 배웁니다. 그때 아까 전처럼 세모를 치신 것들 있죠? 세모 치지 말고 그럴 때는 그 선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문제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다 틀렸다고 보고 그런 문제는 해설지를 써야 돼. 내가 결정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해설을 적는 게 귀찮다? 그럼 적어도 지문 위에서 다시 찾아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그런 분석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코어는 수강을 안 하셨을 테니까 코어는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혼자 푼다고 되는 상황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코어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요. 모고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줄이세요. 그래서 모고를 안 하는 날 독해 알고리즘 코어를 나가시면 됩니다. 네, 배우고 하시는데 예시 예제는 제가 푸는 걸 듣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과 연습은 먼저 푸시고 제 피드백을 빨간 펜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내가 예시 예제에서 배운 대로 잘 따라했는가를 기출 연습 레벨에서 이제 판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펜터치 검정, 연필 안 돼. 검정으로. 그 다음에 제 펜터치는 빨강 해서 얼마나 틀어지는지 보면서 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거야. 모델링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독해는 운동입니다. 훈련이에요. 습이 아니에요. 암기가 아닙니다. 남이 수업해서 남의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이해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또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이랑 같은 거예요. 수학이랑. 수학을 모두가 현우진 선생님을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1등급 받는 게 아니잖아. 잘하는 사람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 1등급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왜? 남이 푼 걸 구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렸어. 수업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 난 이해했다. 아니야. 남이 이해한 과정을 본 거야. 알겠죠? 다시 하셔야 돼요.